반갑습니다.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상민입니다. 이제 14주 동영상 강의인데요. 오늘도 그 몇 가지 공지사항들을 전한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공지사항들이니까 꼭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할 소식은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번 학기에 직무에서 능력 평가를 1차, 2차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번만 보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도 지금 수정 중인데 강의 계획서도 이제 변경이 되어 갖고 그런 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15주차의 직무에서 능력 평가 한 번만 보도록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바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변경된 게 그냥 학기 중반부터 변경이 되었으면은 저도 아예 시험을 한 번만 봤겠죠. 하지만 이미 1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를 벌써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기존에 했던 거를 다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1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 2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 모두 진행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원래 시험 한 번만 봐도 되는 건데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직무에서 능력 평가를 한 학기 한 번만 본다고 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를 나가죠. 그러니까 한 번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을 다 봐야 돼요. 뭐 하루에 다 보느냐, 지금 나눠서 보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여하튼 직무에서 능력 평가가 이번 학기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번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용어를 좀 편하게 1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 이미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큐베이스 설치 안 된 학생들만 지금 남았고요. 그거 이따가 다시 공지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 이제 피날레에 대한 2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 이제 15주에 볼 거죠. 우리는 그냥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점수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보는 직무에서 능력 평가 점수처럼 해서 그냥 합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번 학기에 시험 한 번이라던데 왜 우린 두 번 보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 한 번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한 학기에 다루기 때문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을 다 봐야 돼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나눠서 할 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한 번으로 변경된 것도 제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1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를 이미 제출을 했고 그 과제를 부여를 한 이후에 이게 변경된 거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다시 기존에 했던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원래대로 진행합니다. 자,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1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에 대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이미 다 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큐베이스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이 남아있죠. 그 학생들의 과제를 따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좀 이따 그 공지사항에 또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됐죠. 자,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우리 15주 차에 오늘이 14주죠. 15주 차인 다음 주에 2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2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 그에 대한 공지도 조금 있다가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여튼 직무에서 능력 평가가 한 번 보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의 그냥 직무에서 능력 평가 본 점수로 합산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원래들 뭐 혹시나 해서 지금 또 다시 얘기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시험 본다고 치더라도 두 가지 소프트웨어 시험을 어차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더 하거나 덜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어떤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차피 해야 될 거를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는 이미 이제 다 대부분 학생들은 제출했고 큐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금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제출한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맨 위에 여기 내가 마우스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학습 목차 아래 보면은 학습 정보라고 있죠.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학습 목차, 학습 정보, 여기 있는 공지사항. 자,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이미 공지를 올려놨어요. 1차 직무에서 능력 평가 대체 과제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큐베이스 설치 안 된 학생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대상, 모든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큐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더라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1차 직무의 수련의 평가를 완료할 수 없었던 학생들만 대상입니다. 이미 낸 학생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과제 내용은 이 글에 첨부된 1차 직무의 수련의 평가 대체과제 .pdf를 다운받기, 여기 있죠? 제가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질 겁니다. 이걸 열면 이렇게 악보가 나와요. 이 악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피날레를 사용할 똑같이 그리기, 피날레를 사용해서 이 악보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피날레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돼요. 피날레 파일 자체를 저장해서 bito912 네이버.com으로 제출, 이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은 자기 이름,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피날레를 저장하면 확장자 이름이 musx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그냥 자기 이름으로 저장하면 그만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피날레를 그 앞으로 똑같이 그린 다음에 그냥 세이브 눌러갖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파일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거죠. 뭐 주상민.musx, 홍길동.musx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할 것. 그리고 요걸 제출하는 겁니다. 제 이메일로. 제출 기간이 중요한데요. 자, 15주 강의가 시작되는 날이 6월 22일이에요. 15주 강의는 이제 결국은 2차 직무의 수능적 평가 시험이 되겠죠. 기말 시험이 되는 거지만 여튼 바로 그 전날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가 부여되는 게 대략 일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14주에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백석톡을 통해서 좀 얘기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6월 11일 날 제가 찍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이거를 백석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미 뭐 그 공지를 다 받겠죠. 자, 여하튼 혹시라도 그 공지를 못 본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예고를 했었죠. 이번 주에 얘기하겠다고. 자, 동영상 강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여기 학습 정보에 있는 공지사항 꼭 들어와서 이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1차 직무의 수련의 평가는 이미 이제 다 대부분 학생들은 제출했고, 큐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죠.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금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제출한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맨 위에 여기 내가 마우스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학습 목차 아래 보면은 학습 정보라고 있죠.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학습 목차, 학습 정보, 여기 있는 공지사항. 자,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이미 공지를 올려놨어요. 1차 직무의 수련적 평가 대체 과제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또 이걸 적어놨습니다. 큐베이스 설치 안 된 학생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대상, 모든 학생들 대상이 아니고 큐베이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됐더라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1차 직무의 수련의 평가를 완료할 수 없었던 학생들만 대상입니다. 이미 낸 학생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과제 내용은 이 글에 첨부된 1차 직무의 수련의 평가 대체과제 .pdf를 다운받기, 여기 있죠? 제가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이 받아질 겁니다. 이걸 열면 이렇게 악보가 나와요. 이 악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피날레를 사용할 똑같이 그리기, 피날레를 사용해서 이 악보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피날레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돼요. 피날레 파일 자체를 저장해서 bito912 네이버.com으로 제출, 이게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이름은 자기 이름,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피날레를 저장하면 확장자 이름이 musx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그냥 자기 이름으로 저장하면 그만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피날레를 그 앞으로 똑같이 그린 다음에 그냥 세이브 눌러갖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파일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거죠. 뭐 주상민.musx, 홍길동.musx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할 것. 그리고 요걸 제출하는 겁니다. 제 이메일로. 제출 기간이 중요한데요. 자, 15주 강의가 시작되는 날이 6월 22일이에요. 15주 강의는 이제 결국은 2차 직무의 수능적 평가 시험이 되겠죠. 기말 시험이 되는 거지만 여튼 바로 그 전날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가 부여되는 게 대략 일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14주에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백석톡을 통해서 좀 얘기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6월 11일 날 제가 찍고 있거든요. 목요일 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이거를 백석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미 뭐 그 공지를 다 받겠죠. 자, 여하튼
혹시라도 그 공지를 못 본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그 예고를 했었죠. 이번 주에 얘기하겠다고. 자, 동영상 강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여기 학습 정보에 있는 공지사항 꼭 들어와서 이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2차 직무 수능 평가에 대한 공지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한 방침에 그대로 따를 겁니다. 자, 일단 15주의 2차 직무 수능 평가를 보죠. 자, 우리는 언제죠? 6월 22일이 됩니다. 월요일날. 자,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공지가 내려왔냐면요, 만약에 2시간짜리 수업이라면 첫 번째 시간만 시험을 보고 두 번째 시간은 그냥 정상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동영상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는 뭐 늘 그렇다시피 그 전날과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보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시험이죠. 자, 시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시험 내용은 어떤 악보를 여러분들한테 그리게 시킬지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시험 내용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피날레를 사용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보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악보와 똑같이 피날레를 사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해 갖고 제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막 하루, 이틀, 뭐 3일에 걸쳐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보듯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거를 하고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수업은 근본적으로 그 뭐 내용은 하나지만 지금 두 개의 분반 학생들이 각각 듣고 있죠. 그래서 보컬 학생들도 듣고 있고 기악 학생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2, 3교시의 수업을 듣는 거고 어떤 학생들은 4, 5교시의 수업을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 3교시에 듣는 학생들은 2교시에, 정확히 2교시가 시작되는 10시에 제가 그 여기 사이버 캠퍼스,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보면은 공지사항이 있어요. 학습 목차, 학습 정보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이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1차 직무 수능 평가 대체 과제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2일 날, 그때 여러분들 당일 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수업 시간에 여기에 공지사항이 뜰 겁니다. 하나가, 지금은 글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가 더 뜰 거예요. 공지사항에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예, 그래갖고 뭐 이런 것처럼 마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 파일이 뭐냐면 제가 제시하는 악보예요. 그 악보와 똑같이 해갖고 여러분들은 피날레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이름으로 저장해갖고 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되게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 가갖고 이 공지사항에 뜨는 글을 보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4, 5교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4교시, 그러면 9시, 10시, 12시죠. 정확히 12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 되는지 좀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공지사항에 학습 모차, 학습 정보 옆에 보면 공지사항 있죠. 공지사항에 이제 그 글을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각각 그 공지사항에 적힌 대로만 그냥 그대로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악보 파일을 하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피날레를 보고 똑같이 그려서 피날레 파일로 저장해서 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그날 공지사항 글에 써놓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출 기간이 언제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자, 원래 학교에서 공지한 건 어떠냐면 2교시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라면 2교시 끝나고 그냥 바로 제출해야 됩니다. 4교시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라면 4교시에 바로 제출해야 돼요. 자,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편의를 더 봐서 1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우리 원래가 2, 3교시 수업이잖아요. 자, 2교시에 시험 시작해갖고 3교시,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갖고 11시 59분에, 원래는 50분 수업이니까 11시 50분에 끝나는 거지만요. 제가 그냥 넉넉 잡고, 자, 2교시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10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제출을 하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4교시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학생들은 4교시가 12시에 시작이죠. 12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예, 그냥 2시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1시간 줘도 충분한 시험을 굳이 2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큰 오해나 뭐 어떤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래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본다고 그러면 그냥 1시간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는 1시간을 지금 더 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왜 시험을 갖다가 몇 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뭐 하루 안 주고 이틀 안 주고, 예, 이게 아니에요. 원래 보듯이 2차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시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번 학기는 그냥 절대평가로 이뤄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하면 잘 되도록.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어떤 상대적인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어떤 전체 학생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성적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요. 근데 제가 한번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했던 거를 받아보고 대략적인 평균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보면서 제가 그걸 감안해 갖고 다 채점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여러분들 점수 그냥 칼같이 이렇게 딱딱해서 등급 나눌까,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절대 그런 거 갖고 부담스럽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시험을 볼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갖고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악보 그려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해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뭐 그냥 너무 그런 걸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이 말 믿고 이 얘기가 여러분들 아무리 안 해도 점수 잘 줄게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여러분들 준비 안 하지는 말고, 결국 이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잘 해서 그래도 그 피날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습득해서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2차 직무수련의 평가에 대한 내용은 그래요. 다시 한번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 치면 6월 22일 날 2차 직무수련자 평가를 볼 거고요. 2, 3교시에 듣는 학생들은 2교시부터 2시간 동안, 4, 5교시에 듣는 학생들은 4교시부터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동영상 강의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동영상 강의는 꼭 그 시간에 안 봐도 되니까 나중에 밀어놨다가 봐도 되죠. 3일 안에만 보면 되니까요. 21일부터 23일까지. 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앞보를 어디다 올릴 거냐면, 여기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학습 목차, 학습 정보 아래 보면 여기 학습 정보 있죠. 여기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글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그때 여러분들 2, 3교시 듣는 학생들은 10시에, 4, 5교시 듣는 학생들은 12시에 각각 이 공지사항에 글이 하나씩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가 제시하는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을 거고, 그 악보를 보고 똑같이 피날레에서 그려갖고 피날레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2시간 동안 시험 보고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면 되도록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또 이제 백석톡을 통해서도 또 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차고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번 주 수업 내용을 시작할게요. 자, 오늘도 실습할 파일이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14주를 보면 여기 이제 교환이라고 해서 있죠. 이 교환을 눌러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환을 누르면 이렇게 피날레 실습 그리고 14주라고 제가 써놨죠. PDF 파일이 이제 다운이 될 겁니다. 자, 열면 오늘 입력해 볼 악보가 있고, 이걸 참고로 해서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 입력해 보진 않을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을 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기존의 악보하고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변박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옥타브 표시가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조표가 중간에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악보를 한번 입력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기본 정보를 넣어야 되죠. 잊지 말기로 해라는 제목과 장필순 작사, 김현철 작곡. 자, 그리고 이거 메트로놈 64, 이거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설정 마법사 셋업 위자드를 누르면 되죠. 혹시라도 이 창이 안 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맨 위에 마우스 지금 빙글빙글 돌리고 있죠.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런치 윈도우라는 걸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셋업 위자드 누릅니다. 설정 마법사죠. 자, 이 화면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다음 누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다음 누를 수 없죠. 자, 우리가 입력할 악보를 선택해야 되죠. 지금같이 우리같이 리드 시트, 그러니까 멜로디와 코드가 적혀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래 악보를 만들 때는 여기 블랭크 스텝, 그냥 높은 원자리표, 블랭크 스텝이라는 건 단지 빈 보표라는 뜻이지 이게 높은 원자리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이걸 선택하면 높은 원자리표가 들어옵니다. 자, add 추가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자, 타이틀에는 잊지 말기로 해 적으면 되죠. 잊지 말기로 해 적고, 자, 그 다음에 컴포저 어레인저만 화면에 표시된다 그랬죠. 이 단어 자체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편하대로 씁시다. 장필순 작사 그리고 어레인저 김현철 작곡.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셀렉터 타임 시그너처.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임 시그너처가 좀 문제가 돼요. 박자표가 자 4분의 5였다가 4분의 4로 바뀌네요. 또 4분의 5로 바뀌었다가 다시 4분의 4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이 곡을 4분의 5로 해놓고 바뀌는 부분마다 4분의 4로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냥 이 곡의 사실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4분의 4예요. 전주에만 이렇게 4분의 5가 잠깐 나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4분의 4로 해놓고 그냥 4분의 5 필요한 순간에만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바꾸는 방법은 오늘 설명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냥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냥 4분의 4 박자 여기 쓰이니까 그냥 이걸 해놓으면 돼요. 그래 놓고 앞마리하고 이렇게 앞에 마리와 요 네 번째 마리만 4분의 5로만 중간중간만 바꿔주면 그만인데, 여튼 혹시라도 만약에 4분의 5로 설정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4분의 5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물음표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몇 분의 아래 위에 몇 박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트 듀레이션이라는 게 몇 분의를 말하는 거고, 넘버 오브 비트라는 게 몇 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8분의 뭐 혹은 2분의 이렇게 바꾸려면 요 단위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걸 줄이면 지금 이건 전 8분음표죠. 이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순수하게 이게 8분음표 그림이 나왔죠. 이게 이제 8분의 몇 박자란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순수하게 16분음표가 나왔죠. 16분음표 16분의 몇 박자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뭐 2분의 몇 박자 하려고 그러면 원래보다 좀 늘려야겠죠. 이게 원래 기본값이었는데, 자 늘리다 보면 자 순수하게 2분음표 모양이 나왔죠. 2분의 몇 박자인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이제 4분의 몇 박자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기본값으로 두면 됩니다. 위에 몇 박, 이거 넘버 오브 비트, 박자의 박의 수, 요거를 한번 올려야죠. 이걸 줄이면 4분의 3이 될 테고, 더 줄이면 4분의 2가 될 테고 이랬죠. 요거를 올려서 4분의 5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4분의 5가 선택됩니다. 그냥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요? 저 같으면 여튼 이 곡의 전체적인 박자는 4분의 4니까 그냥 4분의 4로 해놓고 여기와 여기만 4분의 5로 바꾸겠지만, 지금은 설명상 그냥 4분의 5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마다 4분의 4로 바꾸면 그만이죠. 자, 요거 설명됐죠? 오늘 처음 설명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터 콘서트 키 시그너처. 이것도 문제죠. 자, 이 곡은 보면은 지금 처음엔 조표가 없어요. 그러다가 샵이 3개로 바뀌네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게 내추럴로 바뀌어서 다시 또 조표가 없는 키로 바뀌고요. 자, 그러니까 이 곡은 지금 대략 보아하니까, 눈치로 보아하니까 C 메이저 키로 지금 가다가 샵이 3개는 A 메이저 키로 가다가 다시 또 C 키로 돌아오네요. 자, 이런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처음 키를 그냥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적어놨다가 나중에 중간중간 바꿔도 그만이고, 뭐 여하튼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하튼 지금 처음에는 일단 C 키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둡시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중간중간 이것도 조표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자, 넘버 오브 메저서 30을 그냥 가만히 놔둡시다. 자, 템포 아까 64였죠. 스페이스바 이니셜 템포 마킹 체크합니다. 이거 꼭 체크하고, 여기 64였죠. 이거 64. 자, 델레키 눌러서 64를 적어주면 그만입니다. 자, 이거는 못 갖춘 말이 있을 때 설정하는 거죠. 못 갖춘 말이 있는 거 있을까요? 못 갖춘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못 갖춘 말이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하면 기본적인 창이 열릴 겁니다.